네, 타이거강의 이슈 포커스입니다. 오늘 금요일 아침도 뉴캔치 나가 있는 특파원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. 타이거강입니다. 안녕하세요. 굿모닝, 타이거강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지난밤에도 뉴욕 증시 여전히 다음 주 초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들에 신경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인 가운데 이슈들에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이었죠. 네네. 뭐 기업 실적이 좀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. 그보다 지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.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됐죠. 뭐 예상보다 네. 더 많이 줄었고요. 43만 건대로 내려왔네요. 어떤 의미 가지나요? 네, 제가 특파원 부임한 이후에 이 45만 건 이하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줄어든 건 아마 한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45만 건이 좀 마의 벽이라고 할 정도로 뚫지를 못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번에 그 2만 1000명이 줄어서 43만 4천 명까지 내려갔는데 예상이 45만 명 이상이었으니까 분명히 좋은 지표인 것은 맞습니다. 그런데 워낙 이 지표 하나만 좀 돌출이 돼 있어가지고 다른 여건에 비해서 일단 이 지표가 좀 나올 수 있을지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나와서 한편으로는 이제 좀 반갑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추세가 좀 지속이 될지 뭐 봐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여건에 비해서 일단은 뭐 예상외로 좀 떨어진 것이라 또 그리고 주간 지표이기 때문에 이 변동이 워낙 심해가지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좀 기초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4주치도 뭐 전전주 45만 8,750명에서 45만 3,250건으로 지난 7월 1에 좀 최저치고요. 지난주 실업수당 그 연속수 계속 받는 사람 숫자도 436만 명에서 436만 명으로 한 12만 명이 줄었습니다. 이것도 역시 2008년 11월 이후에 하나 최소치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 기록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고용시장에 뭔가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 그저께도 제가 그 컨퍼런스 보드 소비심리 얘기하면서 이 고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소비자의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부합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워낙 기업들이 뭐 투자나 고용에 좀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고용이 어떻게 될지는 좀 11월 달 가서 10월 달 전체 민간 고용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지 조금 판단이 가능할 걸로 같습니다. 일단은 뭐 좋은 지표가 하나 나왔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뭐 한 주 좋게 나왔다는데 네. 일단 의미를 두고요. 앞으로 추세에 대해서는 역시 한 주 수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.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 실적 얘기를 해보죠. 기술주 실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난번 모토로라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.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은 괜찮았는데요.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실적부터 일단 좀 짚어볼까요? 네,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PC 시대를 풍미했던 기업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윈도우나 그 우리가 잘 쓰는 MS 오피스가 있죠.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PC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인입니다. 그 기본 코어 비즈니스 자체는 워낙 웅장하기 때문에 사실 뭐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가 넘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걸맞는 순익 그 창출력을 과시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 이제 강한 기업인데도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죠. 시대가 이제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거기에 잘 적응을 못 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. 그 최근에 이 추세에 특히 IT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선도하거나 추세를 제대로 못 따라갈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 LG전자나 그다음에 오늘도 실제로 좀 괜찮은 실적을 내는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잘 드러난다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익은 뭐 파워풀합니다. 3분기만 54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. 우리나라도 한 6조가 넘는 엄청난 돈인데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50% 늘었습니다. 주당 순이익은 62센트로서 역시 뭐 예상치 55센트를 가볍게 능가를 했습니다. 매출은 162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25% 늘었고 역시 예상치 150억 달러를 능가했습니다. 사실 뭐 수치만 보면 뭐 이 이상 좋을 게 없다라고 할 정도 참 우수한 기업입니다. 워낙 독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무랄 데 없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
그 코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, 새롭게 이번에 일고 있는 소비자 부분에서 스마트 기기 물결이라는 것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떤 투자자에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. 워낙 독점력이 있는 코어 부분을 잘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인 것이고, 거기에 플러스 새로운 변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가 투자자의 상당한 관심인데, 사실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을 많이 남기고 있고,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와도 시간에서 주가 별로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실제 매출을 보면 그 윈도우 매출에서 많이 늘었습니다. 윈도우 매출은 48억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66% 늘었고, 그 MS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51억 달러로 13% 늘었는데, 두 분야를 합친 매출이 전체 63%입니다.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뭐 엑스박스라든가 게임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별로 볼 거는 없다라는 거거든요. 이제 온라인 부분 매출은 지금 5억 달러에서 답보를 하고 있는데, 이 온라인 매출이 이제 뭐 검색에 이제 뭐 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데, 사실 뭐 구글에 대해서는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최근에 그 어떤 업체가 익스플로러 같은 그 내비게이터 그 웹 브라우저 영점률을 그 조사를 했는데, 글로벌리 익스플로러 비중이 50%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거의 한 90% 이상이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는 건 아닌데, 세계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다. 상당히 우리나라는 웬일인지 모르지만 익스플로러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데,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좀 않습니다. 특히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 안드로이드나 애플 iOS에 대응할 수 있는 윈도우 폰 7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놨죠. 근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안 좋습니다. 그 윈도우 폰 7을 가지고 만든 그 폰을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평가를 한 게 있는데 상당히 혹평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런 데서 만들어주고 있긴 한데, 기본 내용을 좀 그대로 옮겨보면 윈도우 스마트폰 OS, 그러니까 윈도우 폰 7을 장착한 그 휴대폰이 애플 아이폰이나 삼성전자 갤럭시 S보다도 열등하다. 절대 권할 수는 없다라고 뭐 전문가가 그렇게 실제 신문에 이렇게 써놨더랬습니다.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건데, 물론 다른 폰에서 볼 수 없는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킬러 혁신은 아니다라고, 돋보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, 다만 이제 그 윈도우를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MS 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바일 버전으로 잘 넣어놨습니다.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에게는 괜찮겠지만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자에게는 그렇게 뛰어난 폰이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.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PC 쪽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일찍 모바일 분야에 진출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시장을 먹지 못했습니다. 그 사이에 애플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사실상 모바일 OS 시장을 모조리 다 뺏겠다라고 할 수 있고,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새롭게 뭘 해봤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뭐 스티브 발머에 대한 하나의 리더십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쨌든 강하지만 참 아쉬운 게 많은 회사입니다. 그러네요. 뭐 네네. 이렇게 미래 상황에 대해서 잘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,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,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,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좀 밀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이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. 은선물값 시세 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대형은행들 일부 피소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. 현재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만 좀 짚어주시죠. 네, 미국에 있는 은선물 시장, 나이맥스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, 이게 선물 시장에 비해서 규모가 좀 작고, 그 다음 마켓 메이커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상당히 좀 일반 투자자로부터 이 시세 조정 내지 작전 의혹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, 몇 년 전부터 나온 건데 아직도 시원하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오늘도 보니까 최근에 일반 투자자들이 그 JP 모건이나 HSBC 같은 그 마켓 메이커를 대상으로 별도의 소송을 냈습니다. 네.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막대한 숏 포지션을 쥐고 막 시장을 주물럭거리면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게 골자인데, 사실상 이제 그와 같은 시비거리가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. 그 주무 관청이 이제 미국 상품선물위원회인데 그동안 조사에 나섰다가도 시원하게 다 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. 그에 대해서 이제 너무 봐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비가 이어지고 있는데, 최근에 이제 미국 상품선물위원 중에 한 사람이 은선물 시세 조정 의혹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사실이라고 하긴 한다.
철저히 조사가 필요하고 위반 사실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서 좀 발안을 좀 낳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네. 움직임은 CFTC 그러니까 상품선물위원회의 움직임은 없는 상황에 좀 있습니다. 지금 은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HSBC나 JP모건 같은 4개사가 한 24% 정도 네네.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CFTC가 사실상 어디까지가 작전이고 또는 문제가 있는 거래이고 어디까지가 시장 조성행위인지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네.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래서 뭐 시원하게 해결은 안 되는 가운데서 좀 앞으로도 좀 11월에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. 네. 특히 은값은 올 8월 이후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. 그렇죠. 은값이 끈값이라 네. 그랬나 30% 이상 올랐고요. 끈값이 한 13%가량 올랐는데 더 많이 올랐네요. 그러네요. 뭐 네네. 이번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또 나오는지에 따라서 은값의 향방에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자, 오늘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네네. 주 다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굿바이. 네.